반갑습니다. 1월 1일입니다. 와! 네. 올해는 소해해죠. 진짜 황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흑우. 네. 흑우 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흑우 뭔지 아시죠? 흑우는 뭐예요? 블랙 말랑카우? 그래가지고, 호구를 이야기하는 게 흑우입니다. 흑우 되지 마시고요. 황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주식 투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개이득 기법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들은 필시청하시고요. 이 방법 모르셨던 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네,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첫날 특강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업 분석을 전문가급으로 한번 해보자. 응? 기업 분석 전문가급으로? 나 주린인데? 나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나 주식 계좌 이제 막 개설했는데? 주식 투자 잘 모르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써있잖아요. 개이득이라고. 완전한 이득이야. 이건 그냥 주워 먹는 거거든요. 주워 먹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완전히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제외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어지간한 것들, 우리가 그냥 알만한 기업들, 그런 것들은 분석이 다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델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그러고 놀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네 우와! 하고 놀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네 까불었네요. 처음부터. 네 어쨌든 음모 소외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기업 분석. 자, 이 기업 분석을 전문가급으로 하려면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기업 분석을 전문가급으로 하려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전문가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전문가가 되느냐? 이거 사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주린이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주식 초보자분들, 정보력이 약하신 분들, 이거 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네, 전문가인 것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리포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리포트요. 기업 리포트. 이거 뭐죠? 증권사에 정말 높으신 분들, 애널리스트들이, 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냥 밤낮 머리를 싸매고 누워가지고 그냥 그거 기업 분석해가지고 딱 내놓은 거거든요. 그거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 분석을 전문가급으로 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리포트를 활용한 기업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업 리포트 어디서 받아요? 증권사 가서 받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완전 개이득이죠, 오늘. 네. 소이득인가? 소이득? 소이득. 네. 자, 일단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습니다. 뭘 필요로 합니까? 네이버 창을 필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요. 네이버 창을 필요로 하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저기도 있어요. 다음에도 있겠는데 네이버가 지금 가장 잘 돼 있으니까 네이버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증권을 누르시면 됩니다. 증권. 딱 누르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다우지수, 오늘의 증시, 뉴스 등등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면 뉴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리서치 클릭하셔도 돼요. 리서치 클릭하시면 이게 더 낫네요. 리서치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시황 정보, 투자 정보, 종목 분석, 산업 분석, 경제 분석, 채권 분석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리포트예요. 네. 그래서 시황정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지금 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투자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된다 등등등, 추천주가 뭐뭐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종목 분석 리포트,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목 분석 리포트예요. 그래서 리서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종목 분석 리포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세요. 기간을 내가 올 상반기부터 나온 거, 즉 6월 달부터 나온 걸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짠 검색하면은 이렇게요. 이거 봐라. 제목에 삼성전자가 없나봐요.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검색하세요. 종목을 검색해서 삼성전자 이렇게 치시면 되겠네요. 삼성전자. 종목 검색 딱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있겠죠. 선택. 그 다음에 다시 검색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쭉 나오죠. 쭉 나와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거 뭐 해볼까요?
근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바이오 요즘에 좋은 거 있잖아요. 현대바이오 이거 한번 볼까요? 현대바이오가 리포트가 있나요? 없나요? 볼까요? 아, 있네. 그죠? 있어. 2000년 1월 9일날 네, 나이스 DMB라는 곳에서 작성한 네, 이 현대바이오가 있습니다. 야, 이 CM팜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첨부 파일을 누르세요. 빠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짠 하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 리포트는 뭐냐면 2020년 1월 9일날 작성을 한 그런 현대바이오에 대한 리포트인데 이렇게 찾아봐요. CN팜과 비타브리드 C 제품 관련 특허 양수도 계약 및 신약 관련 사업권 양수 계약 체결. 여기만 딱 들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CN팜이라는 기업과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네, 그죠? 연결고리가 있구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N팜이라는 기업과의 그 경구용 치료제 그 내용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뭔가 있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업 현황을 볼게요. 기업 현황.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현대바이오 이하 동사는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하여. 아,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해서.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SK 하이닉스의 뭐 이렇게 가지 같은 경우인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는 누구누구고요. 뭐 IT 사업, 바이오 사업 두 개로 나누고 있다.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 모니터 회사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바이오 산업 쪽으로 나와 있다. 최대주주가 CN팜이다. 아, CN팜이 최대주주였구나. 지분율 9%를 가지고 있었구나.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백내장 수술, 염증 치료제, 점안제, 뭐 신약, 췌장암 치료 신약, 임상 준비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 중요한 거는 최대주주가 엮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주주나 또는 내가 투자한 회사, 이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주주가 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바이오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바이오 테마가 있을 때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왜 갑자기 바이오 테마로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리포트에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를 하나 검색해가지고 딱 보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회사가 어디랑 엮여 있구나. 뭐가 되고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걸로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여기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네. LCD 모니터,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뭔지 잘 모르지만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뭐 등등등.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한 바이오 사업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IT 사업의 매출 규모 넘어서고 있다. 중요한 거 나왔죠? 네. 보세요. 다 써있다고. IT 사업의 매출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다. 뭐가요? 바이오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IT 기업, 디스플레이 모니터 기업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고 이제 IT 사업의 제품, 모니터를 자체상 뭐 중단하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름도 바꿔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 바이오 기업이다. CN팜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바이오 양모제 및 화장품. 네. 일본과 중국, 미국 백화점에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지금 바이오 양모제 및 화장품이 74%, 2019년 3분기에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점점 바이오 기업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LCD는 이제 사양 산업이잖아요. 여기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대주주 CN팜 얘기가 나옵니다. 대주주 CN팜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제품화하고 있다. 중요한 거죠. 지금 주가가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 중국에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자, 이 내용은 전부 다 여기서 다 설명해줘요. 이거 다 읽어드릴 수 없겠지만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주요 변동사항, 뭐 특허 양수도 계약 체결. 양수도라는 것은 알죠?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아, 이거였어. 네. 비타브리드. 이 제품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만큼 잘 팔리는지 시장 조사해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특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CN팜과는 아주 끈끈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FDA 인증 의약품 제조사 P사와
폴리탁셀 임상을 위한 제조 뭐 등등등. 좋아. 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임상을 언제쯤 나올 것인가? 또는 뭐 이런 거 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특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재무 분석은 이런 식으로 뭐뭐가 뭐뭐를 잡고 있까 비중이 얼마큼 나오고 있다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활용하게 되시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뭐 이거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바이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12년도부터 바이오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2,0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은 29,000원. 무려 10배나 성장했어요. 자,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이때는 아마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LCD는 사양산업이니까. 아주 흐름을 잘 바꿔 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뭐 화장품 관련한 이슈도 있었겠죠. 2015년도 아시죠? 화장품 관련한 종목도 많이 올라갔던 거 같이 엮였겠죠. 네. 그 다음에 2019년도 네.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구나. 그런 시점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 기업의 리포트를 보게 되실 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거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까지만 보셔야 돼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매우 편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휠라홀딩스가 있었죠. 네, 크리스마스 때 설명드렸던 종목.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휠라홀딩스는 또 어떻게 한번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제가 뭘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럼 여기 내가 찾아볼 수 있어요. 휠라홀딩스 딱 하면은 종목 찌직 하면 분명 나오죠. 여전히 저평가에 뭐 등등등. 가장 최근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네. 2019년도에도 있네요. 근데 2000년도 6월 25일 날 나온 거 미래세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도록 합니다. 자, 휠라홀딩스 여전히 저평가. 그러나 2분기 눈높이는 낮춰야 한다. 이거는 사실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건 의견이기 때문에 집어치우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보자. 시장 기대치 하회를 예상하고 있다.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뭐 일단 시작이 나쁠 것이라는 얘기죠. 2000년도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올 상반기 시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시점이 안 좋다.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안 좋네. 그 전망은 뭐야?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면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 근데 이거는 예상된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게 나온 게 6월 달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2월까지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어. 6월부터는 서서히 좋아질 거래요. 좋아지는데 실제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가정하에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된다면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분기를 지내봐야 돼요.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는지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그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12월 말에 이 휠라홀딩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를 통해서 관심 종목을 뽑아놓고 지켜보는 관점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더 볼게요, 이제. 네. 그래서, 진정되는 가정하에 실적이 증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이 휠라홀딩스의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뭐가 나와요? 계속 실적입니다. 계속 실적이요. 왜냐하면 얘는 소비재거든요. 네. 패션, 의류,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재 쪽인데, 이쪽 부분이 회복이 되려면,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도 뭐 문제가 됐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예요. 네, 일단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매출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는 것은 코로나에 달려있다. 이거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증가했는가,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제를 만들어낸 코로나 상황이 진정됐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아, 휠라홀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구나. 리포트에서 나온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쿠시네트. 네, 이거를 뭐 저기라고 얘기하시되 골프루잖아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법인들이, 이제 자사 법인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로열티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이거야. 네. 지금 보시면 이 아쿠시네트라는 골프루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필라 기타, 로열티도 조금 감소한 모습, 전체도 다 감소했네요. 그죠? 2분기 딱 감소했는데, 필라 기타 쪽에서 좀 된 거고, 영업이익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금 보면 이제 이 골프류 같은 경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에 그 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F라고 쓰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예상치가 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보시면 적극적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요 종목의 이제 흐름들을 한번 이제 볼게요. 이건 이제 6월달 거니까 이제 지금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휠라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 볼게요. 휠라홀딩스가 이제 6월달에 나온 리포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기업 실적의 부분도 지난번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2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리포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실적. 아, 얘는 실적이 중요한 거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 그럼 이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 그 다음에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다. 보자 이거예요. 3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3분기 실적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오, 외국인들 매수 엄청 하고 있네. 네. 휠라홀딩스. 그냥 쉽게 보면 안 되겠죠? 네. 달리 크리스마스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 실적 볼게요. 분기로 보시면 편하겠죠. 3분기 실적 어떻게 됐나요? 네. 영업이익이 와우. 네. 와우죠. 와우. 영업이익이 와우. 당기순이익 와우. 2배씩 늘었어. 이건 3배 늘었어요. 예상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줄어들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야, 이 3분기에 진짜로 실적이 늘었네. 네. 실적이 늘었네. 예상대로 실적 회복이 뭐 나오고 있다.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 또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자, 이 리포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지금 휠라홀딩스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규 사업에 대한 영역이 아니에요. 아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LCD 사업에서 바이오로 전환되는 거, 그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커질 것인가, 대주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휠라홀딩스에 대한 부분은 얘는 무조건 실적이야. 실적만 증가되면 당연하게 또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9월에요. 3분기에 실적 이만큼 나와서 와 많이 나왔네 했는데 이번 연도에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죠. 회복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신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팬데믹은 종료된다. 네.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죠. 요거는 뭐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그냥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접속시켜가지고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휠라홀딩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적 호조, 실적 개선, 그 다음에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던 상황의 개선,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분석을 하기 시작할 때 이 기업에서 뭘 봐야 되는지, 이 기업은 뭐가 중요한지를 딱 보게 되시면은요, 이 리포트를 보시면 대부분 다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왜 저평가라고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이런 종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의 성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중요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요? 리포트에 쓰여져 있는 의견은 절대 보지 마세요. 지금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기업은 이것만 개선되면 돼. 이것만 개선되면 돼.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거는 의미 없고요. 이것만 개선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시는 얘기죠. 그거는 당장 보면 안 돼요.
관심 종목 넣어놓고 지켜보면서 실제로 개선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네이버 리서치 종목 분석 리포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도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죠. HSD 엔진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리고 나서 100% 수익 넘게 나온 거 아시죠? 네.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 왜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 HSD 엔진, 이게 두산 엔진이잖아요. 두산 엔진인데, 지금 선박 엔진 제작점은 단 두 곳 보시나. 이 리포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되게 쉬운 게, 얘는 지금 뭐예요? 조선의 수는 많지만 선박 엔진, 뭐 등등등, 수요 증가. 이게 뭐예요? 경기 회복에 따른, 뭐라고요? 조선 선박 수주를 늘릴 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대충 감이 딱 오시지 않나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리포트에서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힌트를 막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수한 위치는 어디? 네. 수익은 이만큼? 네. 100% 넘은 거예요. 5,000원에서 만원 넘어갔잖아요. 5,000원 안 되는 가격에서 만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에 접근해 나가시면 리포트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앞으로 이런 판단될 것이다.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두 곳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선 해운좀 막 늘어나면 해운업이 막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선 선박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야. 실제로 수주 늘어났죠. 지금 4분기에. 그럼 얘네들이 당연히 두 곳밖에 없으니까 실적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HSD 엔진이 그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리포트만 보고 접근하게 되시면은요, 기술적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기업 분석 하나만큼은 또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정도는 기업 리포트를 통해서 그냥 읽어보는 거 하나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 알았던 이야기라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활용하지 않으셨겠죠? 네,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이 되면 굳이 이런 거 안 살펴봐도 됩니다. 왜냐면 어떤 업황인지,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트에 다 보이잖아요. 무슨 기업인지,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업의 어떤 실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충 보면 다 나오거든요. 수급 동향 어떻게 되는지 대충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쉽게 기업 분석에 전문가급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거야? 그냥 HSD 엔진 해놓고 네, 이 기업이 국내에서 선박 엔진 제조하는 거 두 군데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알 거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선박 제조가 왜 늘어나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야? 모르잖아요. 리포트 보면 다 나옵니다. 네. 리포트를 적극 활용해. 이거 공짜야, 공짜. 공짜. 저는 항상 공짜만 알려드리죠. 네, 돈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올해 2021년도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네, 이 기업 분석, 이 개이득 기법을 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법도 아니야, 이거는. 네, 그냥 주순 거죠. 아이고, 그냥 증권사에서 열일하시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끄집어내다가, 그거 보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것만 보면 되는 거구나. 네, 기업 분석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바로 그거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그래서 1월 2일, 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기업 분석 쉽게, 정말 그냥 주워 먹기로 하실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아서 좀 답답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고요. 올 한 해 동안 좋은 기업들 많이 만들어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공 투자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나중에 진짜로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성주사 때문입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첫날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